중국 공산당과 유착이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좋은 노릇을 했다라는 걸 빠뜨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70년 전에 6.25 때 그랬던 것처럼 인해 전술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 공식적으로 몇 표 차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24만 7,700표, 약 25만 표인데 중국인이었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숫자가 14만 5천 명이에요. 11만 표 차이가 납니다. 중국 애들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차지한 이래 일당 독재 체제를 70년이 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들은 한 30년 정도 계획을 세워요.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짜리 계획을 세울까요? 대한민국 정부들은 5년짜리도 못 세웁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30년, 60년짜리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얘들이 30년 앞을 내다보고 중국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보내서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며칠 앞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중국인들이 2월 26일날 대림동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의대회에서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우리 60만 중국 동포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지금 조선족이 80만 명을 포함해서 중국인 10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애들의 이 중국 공산당의 30년 계획이 성공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선출직은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조선족이 80만 명이나 들어왔다. 조선족이 개개인이 선택을 했을까요? 중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80만 명씩이나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일주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30년 앞을 내다보는 공작이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16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비밀 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의 하원을 우리가 접수하자라는 결정을 해요. 여러분 황당하죠? 농담 하나? 아니 미국 하원을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접수해? 얘들이 그때 계산한 게 미국의 하원 의원 선거구가 435개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쭉 관찰을 해보니까 지역구별로 투표하는 사람이 한 22, 3만에 불과해요. 그리고 선거 결과가 대개는 근소한 표차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판단하기를 미국 하원 의원 선거구마다 몇천 명 내지 10,000명 정도만 심어 놓으면 정치인을 다 뽑아서 미국 이런 결정을 합니다. 다 하면 몇 명일까요? 겨우 435만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한테는 큰 숫자지만 중국한테는 별로 많은 숫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3년 전에 홍콩의 민주시민들이 도시 전체를 꽉 채웠죠.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홍콩의 민주시민들이 중국 공산당을 내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조용하게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접수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콩 거리 전체를 꽉 채웠던 그 민주시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진압이 됐겠습니까?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이 영국한테 홍콩을 돌려받은 게 97년인데 1997년 그때부터 매년 5만 명씩 20년이 넘게 중국 본토 사람들을 투입을 했어요. 홍콩에. 그래서 몇 명이 됐겠습니까? 홍콩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죠. 원래 홍콩 사람들이 640만이었었어요. 인구가. 거기다가 100만 명을 투입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숫자만 100만 명이에요. 저 삼합회를 비롯해서 조폭들이랄지 중국 인민해방군에다 다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군중이 아무리 많아도 그때 이제 한 600만 명이라고 치고 1000몇 명이 되더라도 이게 조직화되지 않으면은 조직된 소수
조직된 소수도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펼치는 인해 전술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무현이 때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한테 시장이랄지 교육감 또 시도위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권을 줬습니다.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가 1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오세훈이가 208만 6,127표, 한명숙이가 205만 9,715표.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차이가 26,412표에 불과해요. 근데 그때 그 선거 있을 때 서울 시내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 거의 다 중국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38,126명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결심하면은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이걸 중국 공산당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방해하는 거야 저거. 파란 불리스. 저 어느 당이야? 뭐 저런 것도 화가 아니야. 예, 이제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가겠죠, 뭐 이제. 예, 선생님, 선배님, 이제 일로 오시죠. 신호 바뀌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쟤 뭐냐? 어느 당이야? 쟤들 누구야? 여러분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의 인해 전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김무성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자 라는 얘기를 했고, 송영길이는 정당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다시 말하면 영주권자들입니다. 영주권자들, 국적을 바꾼 사람들 말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자 이런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송영길이가. 여러분 이거 30년 후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 50만 명이라고 치고 25만 명씩 국힘당에 들어가고 민주당에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모든 선출직은 중국 놈들이, 중국 공산당이 결정을 만들자라는 법안을 송영길이가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진 전 의원은 국내에서 학위를 받으면은 국적을 주자 이따위 국적법 개정안을 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존경하는 서경석 목사님은 바로 며칠 전에 2월 25일 날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절차와 조건을 간소화하고 그 부모에게도 취업 비자를 발급하자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우리 서경석 목사님이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그 정체를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해 전술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인해 전술. 사람입니다. 사람. 인해 전술. 예,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된다. 30년 후에. 그래서 중국인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통령,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시도위원, 구청장 다 뽑는 시대가 와요. 중국 공산당은 그래서 이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역시 또 30년을 내다보고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소위 공자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에서는 공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간섭을 30년 앞을 내다보고 양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제가 제안을 했지만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인구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범정부 대책위원회를 정부 출범하자마자 조직을 해서 종합대책을 세우십사라고 거듭 제안을 드립니다. 구호에서 투표권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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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간섭기관 공작원을
배제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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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